박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또 구속이 된 상황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의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. 그 내용 중에는요, 200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권을 지원해달라는 요청했지만 거절했다. 근데 그 이유가 국정이 실패했을 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욕보인다 생각했기 때문이다. 시기가 상당히 공교롭습니다.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? 예, 최근 진작 써놨을 걸로 보고요. 공개 시기를 갖다 맞추었을 거고 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마 내용을 좀 수정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이는 과거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오빠라고 불렀다. 경호실에서 오래 근무를 했거든요. 예. 그리고 그냥 이 군인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마치 아들처럼 굉장히 아끼던 군인이었다. 그러니까 집안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예라고 이렇게 있을 때부터 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할 때부터 사적인 관계도 굉장히 잘 알았을 겁니다. 그런데 그때 이제 최태민하고의 관계에서 엮이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요. 본인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은 지속적인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요. 그래서 본인이 이제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을 때 벼르고 있던 사람이 최태민이었고 그래서 전방에 삼천 교육대를 하는 부대에 근처에 넣어서 이렇게 격리를 시켰다. 심지어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그때 면회를 갔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. 예.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최태민 때문에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이는 갈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아버지까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폄하하면서 격하운동을 벌이면서 고생을 했다 이랬는데 반면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제 88년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경재단도 들어가고 또 사회활동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노 전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. 그래서 2013년에 전노 그 추징금을 할 때 노태우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돈을 맡겨놓은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안 내놓을 때 오히려 이것이 그렇게 해서 거의 다 내가는 이 추징금에 도움을 주는 행태로 작용을 했고요. 반면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안이 초토화되고 이 구치소까지 가면서 고생을 굉장히 했죠.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이 풀리지 않는 앙금이 아주 상반되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언젠가는 이 사실을 좀 밝혀야 되겠다. 왜 이렇게 됐는가. 그런 부분이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마음속에 앙금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국정농단 사건과도 관련이 돼 있죠. 최태민 씨 얘기를 했으니까요. 그리고 대선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자질 관련한 얘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. 이 부분은 사실 한 개인의 주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탄핵이 당한 시점에서 나온 얘기라서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복합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하던데. 황 소장님 말씀처럼 그 감정이 앙금이 있죠. 그러니까 앙금이 있으니까 좋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? 저건 더더구나 회고록이라는 것은 자기 위주로 쓰는 거거든. 그 자기 변명도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되고 하니까 저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전체에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라고 큰 영향이 지금도 그렇게 크잖아요. 그런데 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집권을 하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역량에 있어서 나 우리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는 걸 확신하지 않았더라면 확신할 수가 없었다면 사실은 대통령 나오기를 안 나오는 게 좋았을 텐데 그렇잖아요.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역량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대통령을 한다면 결국은 아버지 이미지를 깎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그 점이 사실은 애초부터 안타까웠던 일이죠. 그런데 아마도 이것도 주변에서 전에 보니까 뉴스 기사에 보니까 최순실이나 최태민 이하 그 가족들이 당신이 대통령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든지 지속적으로 그랬다는 그런 기사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분이 이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. 그러면 주변에서 저분을 해서 많이 도와줬어야 될 텐데 인간적으로는 사실 최순실은 그 순간에 외국으로 떠나고 없었어야죠. 취임하는 순간에. 근데 기어이 옆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. 그게 도우려고 그런 거겠습니까? 제 생각할 때는 자기는 자꾸 도우려고 그랬다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기회에 이제는 흔히 하는 말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? 정권을 직접 자기가 만든 사람이에요.
다른 사람 같이 물론 뭐 선거를 통해서 만들겠지만 이 사람은 힘으로 만든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에요. 그다음 7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? 그다음에 그 전에도 또 저 들어가기 전에도 사실상 실권자로 있었고 그렇게 하는 분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슨 쿠데타로 됐건 어쨌건 그 양반이 경험한 권력자로서 경험한 바는 다른 분보다 더 많이 더 특별히 경험했을 거다.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분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직의 속성에 대해서 남다른 그 식견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.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 박근혜 대통령의 저 역량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죠. 그 점은 우리가 아마도 그 신뢰할 만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결과와 그 과정이 온당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기 예.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속성으로 어떻게 평가가 될는지는 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네, 무슨 아니, 지금 뜻인지는 알겠습니다. 권력적 측면에서 하는 얘기. 예, 예. 제가 무슨 뭐 대해서. 리더십 예, 측면에서. 예, 알겠습니다. 네. 많이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. 저는 예.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다. 사실 그 당시에 내란과 쿠데타로 많은 광주 시민을 학살하는 그 핵심 역할을 하면서 그 당시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았고 특별사면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회고록을 내고 부인 이순자 씨랑 같이 우리도 광주의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정말 역사에 너무나 염치 없는 모렴치한 행태라고 보고요. 책을 낼 자격도 없지만 일단 이 글을 썼단 말입니다. 이 글을 썼던 것은 저는 분명히 개인적인 감정의 앙금이 있었다고 봅니다.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27만 원밖에 없다고 끝까지 주장했는데 결국은 추징을 했지 않습니까? 곳곳을 뒤져서 다 추징해냈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나는 배포 큰 남자다 뭐 이런 장세동 씨와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27만 원밖에 없다는 그런 잘못된 말로 자신의 그런 그 숨겨놓은 재산들 예. 결국은 환수를 당했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거에 영예 시절에 잘 알았지만 이제는 서로 그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나온 얘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능력을 굉장히 폄하하는 글. 사실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. 과거 군사정권 시대 폭력으로 거의 통치하던 시대 그런 리더십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에 이 경영하는 방식은 사실 다르거든요. 이런 언어로 썼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고요. 예. 전두환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몰락된 상황에 대해서 이 시기에 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예. 행태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이 사안과 관련된 뭐 외부 요소들을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할 부분은 이제 뭐 아무래도 박지만 씨겠죠. 예.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 부분을 살펴볼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또 이제 박지만 씨가 그동안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뭐 끊으려 했다라든지 뭐 이런 정황들이 있어서 뭐 어떤 이 관련된 박지만 씨가 의혹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정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. 예. 박지만 씨는 뭐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박근영 씨보다는 좀 가까웠죠. 그래서 정권 초만 하더라도 그 박지만 씨가 조금 가까운 사람들이 청와대에 조금은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하나 둘씩 다 도태되기 시작했고요. 2013년에 이제 이 정윤회의 박지만 미행이라는 뭐 사실관계 부분들은 확인이 예. 안 된 채 끝나버렸지만은 그게 벌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박지만 씨가 김기춘 실장한테 전화를 하면서 예.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라는 부분이 나왔고 그것이 나중에 지라시로 명명된 문건이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박지만 씨는 뭐 2013년도 경에 이미 그 우리 누나가 잘해야지 잘 못하면 아버지의 업적이 훼손된다는 입장을 가졌는데 예. 이후에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우병우 등에 의해서 철저히 배제됐죠. 네. 뭐 가족이 박지만 씨만 배제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배제됐죠. 네. 그러면서 오히려 통제의 대상,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을 했고요. 어제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이 가족 간에 일종의 이제 화해 형태로 박지만 씨가 이제 만났는데 아마 박지만 씨 심정은 매우 착잡했을 거라고 예.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어제는 또 신동욱 씨가 거기 옆에 앞에 골목에 있었죠? 있었어요.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행제간에 또 어떤 사람은 만나고 어떤 사람하고는 또 안 해요. 화해를 안 네. 했어요.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번 보세요.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이 구치소에서 좀 오래 계신다면 예. 뒷바라지를 누가 알겠습니까? 지금 본인의 그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 둘이 중에서 어제 나왔습니까? 보이지도 않았잖아요. 마지막 가는 길에요. 다 자기들한테 혹시 불이익이 올까 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본인이 내시라고 자처하던 정치인은 또 어디 갔습니까? 보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? 기껏 해봐야 7명의 친박 의원이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.
결국은 가족이 뒷바라지도 하고 옥바라지도 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해야 될 건데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진짜 가족 간의 관계에서부터도 소통이 좀 돼야 된다. 이렇게 봅니다. 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자질 관련한 얘기도 네.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. 뭐 이 부분은 사실 한 개인의 주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탄핵이 당한 시점에서 나온 얘기라서 뭐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복합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뭐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하던데. 예, 황 소장님 말씀처럼 그 감정이 앙금이 있죠. 예. 그러니까 앙금이 있으니까 좋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? 네. 저건 더더구나 회고록이라는 것은 자기 위주로 쓰는 거거든. 예. 그 자기 변명도 다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되고 하니까 저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전체를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라고 큰 영향력이 지금도 13년에 전노 그 추징금을 할 때 노태우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돈을 맡겨놓은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안 내놓을 때 예. 오히려 이것이 그렇게 해서 뭐 거의 다 내가는 이 추징금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작용을 했고요. 반면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안이 초토화되고 이 구치소까지 가면서 고생을 굉장히 했죠.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이 풀리지 않는 앙금이 예. 아주 상반되게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언젠가는 이 사실을 좀 밝혀야 되겠다. 왜 이렇게 됐는가? 그런 부분이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마음속에 앙금이 굉장히 많았을 네. 거예요. 예. 알겠습니다. 국정농단 사건과도 관련이 돼 있죠. 최태민 씨 얘기를 했으니까요. 그리고 뭐 대선 관련 박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또 구속이 된 상황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의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. 그 내용 중에는요, 200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권을 지원해달라는 요청했지만 거절했다. 근데 그 이유가 국정이 실패했을 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욕보인다 생각했기 때문이다. 시기가 상당히 공교롭습니다.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? 예, 최근 뭐 진작 써놨을 걸로 보고요. 공개 시기를 갖다 맞추었을 거고 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마 내용을 좀 수정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네. 있습니다.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이는 과거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뭐 오빠라고 불렀다. 경호실에서 오래 근무를 했거든요. 예. 그리고 그냥 이 군인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마치 아들처럼 굉장히 아끼던 군인이었다. 그러니까 예. 집안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예라고 이렇게 있을 때부터 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할 때부터 사적인 관계도 굉장히 잘 알았을 겁니다. 그런데 그때 이제 최태민하고의 관계에서 엮이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요. 본인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은 지속적인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요. 그래서 본인이 이제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을 때 벼르고 있던 사람이 최태민이었고 그래서 전방에 삼천 교육대를 하는 부대에 근처에 넣어서 이렇게 격리를 시켰다. 심지어 뭐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그때 면회를 갔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. 예.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최태민 때문에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이는 갈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아버지까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폄하하면서 격하운동을 벌이면서 고생을 했다 이랬는데 반면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네. 이제 88년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경재단도 들어가고 또 사회활동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노 전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. 그래서